200여 년 전 지어진 한 권의 책. 다산 정약용이 지은 이 책에 정조에게 올린 상소 하나가 전해지고 있다. 때는 1799년 전국토가 전쟁으로 피폐해졌을 당시 정약용은 농업을 일으키려면 낮은 지위와 돈은 못 벌면서 힘든 노동을 해야 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농업 부양책을 고민하던 정조에게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편하게 짓는 농사, 부자 되는 농사, 존경받는 농군, 이름하여 삼농이다. 대한민국을 농업 강국으로 만들어줄 삼농의 꿈. 지금 그 꿈이 IT를 만나 현실이 되고 있다. 전라남도 무안군의 한 마을. 화훼 농사를 많이 짓는 이곳에서 올해 나이 59, 농사 경력 30년의 베테랑 농군 박남기 씨를 만났다. 박남기 씨의 주 종목은 국화. 꽃이 워낙 온도에 민감한 작물이라 유난히 덥고 빨리 추워진 올해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예상외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단다. 다 드실까요? 올 같은 경우에 농사가 그렇게 잘 된 편도 잘 못된 편도 아닌데 지금까지 한 2억 5천 정도. 앞으로 한 3, 4천? 만 원, 한 5천만 원 더면 연말 되면은 한 2억 7, 8천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한창 작물을 돌봐야 할 시간. 박남기 씨가 잘 차려입고 집을 나선다. 제가 지금 뭘 만들고 있는데 그 만든 거 부속을 좀 사러 가려고 그래요. 부속품을 사기 위해 목포까지 나가야 한다는 박 씨. 왕복 2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인데 일꾼들만 두고 농장을 비웠다. 가족들은 어디 있어요? 가족들은 전부 서울 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죠. 애들이 교육 문제 때문에 시골에서 제일 큰 문제가 그 문제인 것 같아요. 뒤돌아서면 논밭 걱정에 농군 외출은 쉽지 않다는데. 이렇게 나가면은 하우스는 어떻게 해요? 저 하우스는 저의 든든한 동반자인 컴퓨터가 알아서 이제 할 겁니다. 천하태평한 박남기 씨. 먼저 은행에 들려서 이것저것 처리하더니 이번엔 가게를 찾는다. 아예 머리 둥근 나사는 안 나와요? 네. 모선 나사 모선. 근처 철물점에서 구하기가 힘들다며 필요한 것들을 찾아 챙긴 뒤 발걸음도 느긋하게 차로 돌아오는 박 씨. 집에 돌아가나 했더니 휴대용 PC를 켠다. 화면에 뜬 것은 온실 안의 온도며 습도, 천장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보일러는 잘 돌아가고 있는지 농군이 궁금해할 만한 것이 모두 나와 있다. 이 태블릿 PC하고 저희 집에 있는 모 컴퓨터하고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서 여기서 모니터링 내지는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세팅치를 다시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우리 시설 내부에 온도가 안 맞다든가 아니면 난방을 좀 해야 된다든가 난방을 꺼야 된다든가 뭐 창문을 닫아야 된다든가 하는 것도 여기서 닫을 수가 있고 열 수가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실내 난방하는 난방 기계인데 오후 5시 한 30분 되면 가동될 거예요. 근데 지금 탱크에
이 물의 수위라든가 지금 이제 고수위로 되어 있으니까 관계 없고요. 탱크가 전부 적색으로 나와 있는 것은 탱크 내부가 온도가 40도 이상이 나는 소리입니다. 지금 43도, 43도, 43도 이렇게 되면 충분하거든요. 저희 시설 내부에는 뭐 이상이 전혀 없이 제가 원래 원했던 바로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지금 목적지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박남기 씨가 믿는 구석은 다름 아닌 원격 제어 프로그램. 온실의 현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어디에 있든 걱정이 없다. 이걸 항상 차에다 이렇게 갖고 다니세요? 네. 거의 차에서 저하고 같이 제가 차를 타고 밖에 있는 한은 이 태블릿이 저한테는 농장 관리의 제1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가시나 했더니 자, 커피 먹으러 갑시다. 역시나 집이 아니다. 그가 찾은 곳은 바닷가의 한 찻집. 언제나 제가 좀 쉬고 싶으면 오는 데가 여기가 제 자리예요. 제 자리. 제가 언제나 손님이 비어있으면 꼭 이 자리에 앉습니다. 제가. 고정 자리예요? 예. 무인 자동화가 좀 되어 있어요. 손님을 만나야 할 때나 답답할 때, 농사구상을 해야 할 때면 이 자리에 앉아 차 한 잔의 여유를 누리며 생각을 정리한단다. 좀 쉬어야지 봅시다. 그래도 우리가 여느 농군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호사다. 박 씨는 이런 시간이 농사 짓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실질적으로 커피를 한잔 하면서 대화를 하고 아니면 혼자 한 것을 먹을 때에 과연 집에 가서 작부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걸 맹탕없이 집에 앉아서 트레이 밑에 앉아서 쭉쫙쫙 머리 자르면서 세우는 것보다는 그냥 차 한잔 하면서 여유롭게 올해 어느 시기에 쌌고 어느 시기에 비쌌고 내 시설에서 어느 동은 농사가 좀 그랬고 어느 동은 좋았고 생각을 하고 그럼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본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휴식을 할 때가 정당한 생각이 나오지. 온실 천장은 리몰에 맞춰 자동으로 닫히기 시작한다. 박 씨가 입력해 놓은 조건에 맞춰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온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휴대폰으로 확인한다. 지금 이제 천창 닫혀 있고 이중창도 닫혀 있고 지금 커튼만 측 커튼까지 닫혀 있고 지금 위에 닫히는 것만 지금 안 닫혀 있는 상태예요. 난방기는 지금 흰색에서 하얀색에서 적색으로 변했기 때문에 난방기 두 대 다 지금 잘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탱크의 온도도 정확히 나와 있고요. 이 이상이 있으면 뭐 알려주고 그래요? 그러죠. 이것이 이상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거기다가 입력값을 넘어서 이상이 있을 때에 이 핸드폰으로 통신을 해주라고 입력값을 그쪽에다 입력을 해놔요. 온도라든가 기타 등등을.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면은 핸드폰으로 바로 연락이 오죠. 문자로 해가지고 현재 지금 벗어나 있다.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생활의 여유. 농군 박남기 씨의 일상을 180도 바꿔놓은 것은 원격 제어 프로그램이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박 씨의 아침 풍경이다. 눈 뜨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컴퓨터를 켜는 일. 옛날에는 밤 10시나 뭐 11시 잠들기 전에 일단은 하우스 한 바퀴 삥 둘러봐야 되죠. 온도는 제대로 나오고 있는가, 기계는 작동되고 있는가, 아니면 뭐 커튼 저거 다 젖는가, 그런 것들 일일이 다 한 번을 갔다 와서 잠을 자는데 지금은 모니터를 보죠. 먼저 모니터를 쭉 훑어봐 모니터 상에서 이상이 없으면 잘 되는 걸로 믿고 잠을 자죠. 근데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모니터를 켜죠. 모니터를 켜면 모니터 상에서 이상이 없으면은 마음을 놓고 아침을 먹고 밖에 나간 뒤 옛날에는 아침 먹기 전에 하우스 한번 둘러봐야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이 패턴이 많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로 지난밤 온실에 별일 없었는지 확인한 뒤 하우스로 향한다. 해가 뜨고 나면 온실의 커튼이 걷힌다.
단 1도만 벗어나도 자동으로 열고 닫히는 창문.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유심히 살펴보니 온실 밖에 특이한 기계가 눈에 띈다. 저게 우리 농장에 있는 외부 기상대입니다. 풍향 풍속계가 있고요. 하나는 비가 올 때 감지하는 강우 감지가 있고 나머지는 온습도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시설 내부로 온도를 변화를 줄 때에는 시설 외부의 온도를 먼저 체킹이 돼야 시설 내부의 온도 관리나 습도 관리가 어떨 것인가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 기상대에서 먼저 외부 기상을 체크한 다음에 시설 내부의 기상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 기상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온실 내부 곳곳에도 센서가 있다. 이게 저희들이 실내 온도하고 습도를 측정하는 측정 센서들입니다. 한번 내부를 한번 보실까요? 내부에 보시면은 위쪽에 지금 보이는 것이 온도 센서고 밑에 보이는 것이 현재 지금 심지를 해야 하고 밑에 물이 증류수가 들어있는데 이 증류수를 해야 하고 여기는 습도계입니다. 지금 현재 이쪽에는 팬이 달려 있고 밑에서 바람이 들어와서 이 팬을 통과해서 나가면서 실내 온도를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측정된 값이 컴퓨터에서 읽혀져서 이 값으로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이 설정이 되고 세팅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기존에 저희 농가들이 보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떻게 말하면 반자동화된 말해서 컨트롤 판넬입니다. 이 컨트롤 판넬을 컴퓨터하고 전선을 연결해서 컴퓨터에서 이 컨트롤 판넬을 움직이는 겁니다. 온실 외부와 내부에서 체크된 온도와 습도는 통신 장비에 모아져 컴퓨터로 전해지고 복합 환경 제어기를 통해 자동 조절한다. 농민들의 농업 생산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지금은 농민이든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이 저는 최우선이라고 봐요.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쉽게 말해서 연극을 보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근데 저희 시설하우스, 특히 시설하우스나 축산하시는 분들은 설날 아침에도 비닐하우스에 가서 인사를 하고 부모한테 가는 것이 상례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확대 보급함으로 해서 마음 놓고 가서 연극도 볼 수 있고 음악회도 갈 수 있고 친지와 더불어서 약주도 한잔 할 수 있고 그런 시간들에서 농민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향상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원격 제어 시스템이 실외 작물에도 가능할까? 사과로 유명한 영주의 한 과수원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 사과 이제 거의 다 수확하셨나 봐요. 예, 이제 조금 남았어요. 뭐 관광객들을 위해서 좀 덜 따고 이제 했는데 이제 거의 이제 추수해야죠, 마주. 6,000평 넓이의 사과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아 씨. 겨울을 앞두고 막바지 수확이 한창이다. 과수 재배는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데다 손도 많이 가는 작목. 올 여름에는 유난히 큰 태풍과 집중호우가 많아 내심 마음을 졸였다. 손님이 자시는 데까지 가자면은 손이 한 30분이 가야 돼요. 그래 이 열매가 이게 한 개가 요 한 개가 달리는 열매가 요 5개가 달려서 다 띄주고 내 중에 한 개가 남는 건데 또 세 개 안 하면 이렇게 돌려줘야 되고 처음에 또 한 번 또 돌려면 또 이렇게 또 돌려줘야 되고 계속 이 사과를 이렇게 돌려줘야만이 이 과실이 잘 익어요. 큰 문제 없이 한 해 농사를 잘 마무리한 비결이 뭐냐고 묻자 김 씨는 근처에 또 다른 사과밭으로 취재진을 이끈다. 앞서 보았던 밭과 그다지 달라 보이지 않는 사과밭. 태풍에 막 가지가 엉켜서 그런데 이 사과밭에 비밀이 숨어 있었다. 이제 이 시스템이 이제 온도를 수분을 맘대로 조절해주고 하는 이제 요
요거는 이제 통신이고, 요 같이 또 요 밑에 거는 여기 보면 강우 센서가 있고 토양 센서가 있어요. 두 가지가. 이 밑에 땅에 수분이 이게 적으면은 나무가 고사가 되고 이렇거든. 그런데요, 비가 너무 많이 왔다. 그러면은 이 토양이 만약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뿌리가 죽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만약에 있다면 그 역할도 이제 저희들이 뭐 배수 장치를 뺀다든지 물이 안 고이도록 네.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돼요. 그럴 때 네. 이 시스템이 엄청난 우리 농민한테는 참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는 뭐 수분이 많다 적다를 알기가 힘들었겠네요. 몰랐죠. 그걸 뭐 이 밑에 땅에 수분이 얼마가 있는지. 그 대충은 이제 이렇게 흙을 이렇게 지어 보면은 이렇게 뭉쳐지면은 이 수분이 대충 뭐 얼마다 몇 프로다. 그래서 이렇게 그전 했는데 이게 만약에 부실하게 그냥 이렇게 지어지지 않는다 이러면 아, 이 수분이 좀 많이 적구나. 이렇게 하라는데 이제는 자동으로 이 시스템이 다 그 역할을 해주니까 농민한테는 엄청난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수원은 야외인 만큼 온실처럼 온도나 습도까지 제어하기 힘들다. 대신 시스템이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작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들을 모두 수집한다. 해충의 마리수까지도 놓치지 않는다. 이건 지금 무슨 벌레인가요? 이건 지금 순나방 같은데요. 복숭아 순나방. 이 속으로 들어가면은 몇 마리가 들어왔다 대반 앉아서 컴퓨터로 알 수 있지만 옛날에는 다 그거를 전부 다 자기가 스스로 가서 확인을 하고 그 확인하는 것도 사실은 그 뭐 일을 하다 보면 힘들어요. 그 이 일 확인하기가. 그런데 지금은 저녁에 앉아서 이 컴퓨터를 탁 들으면은 김영 아파트에 지금 순나방이 몇 마리고 뭐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정보를 살피는 일은 과수원에 설치된 센서들이 한다. 정전이 되면 센서 작동도 중지되기 때문에 태양열 겸용이다. 강우량, 온도, 습도, 해충 상황 등 센서에서 파악된 정보들과 감시 카메라 영상은 중앙통신 장비에 모아진 뒤 컴퓨터로 보내진다. 이 모든 상황을 김영하 씨는 집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로 확인한다. 김 씨가 이 시스템을 설치한 것은 작년 5월. 필컴이 있는데 요거 누르면은 요 화면이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기계를 믿을 수 없어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믿는다. 안방에 앉아 병해충이 몇 마리나 되는지, 과수원 사과나무 이파리에 문제가 없는지까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믿지 않을 수가 없다. 얘는 아까 우리 밭. 네, 그거 조금 좀 보여주세요. 이제 이거는 이제 습도, 온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도 관찰이 돼야 되고 병충해가 복숭아 순나방이 몇 마리 들어갔다. 저기 보면 기록이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순나방이 많이 들어갔다. 이러면 이제 보통 기준이 한 20마리나 한 30마리 정도가 들어가면 약재를 살포를 해야 되고 그전에는 뭐 크게 살포를 할 일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 시스템이 입소문을 타면서 주변 농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현재 14시 2시 시간적 여유가 좀 있죠. 굳이 밭에 가야 될 상황인데 이 시설이 돼 있음으로 해가지고 밭에 안 가도 되니까요. 밭에 안 가고 뭐 다른 데에서도 컴퓨터만 있으면은 밭 상황을 이제 눈으로 살필 수도 있고 시간적 여유가 아무래도 많이 생긴다고 봐야죠. 무엇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재배가 가능해졌다는 김 씨.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해졌다는 것이다. 농가의 반응이 아주 좋아서 지금은 이제 좀 더 이 시스템을 농가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주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는가 그쪽에 좀 더 치중을 하고 있고 이 결과가 아주 좋다고 이제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은 좀 더 확산을 할 계획입니다. 파프리카 재배 농가가 모여있는 경상남도 함안의 한 파프리카 농장. 파프리카는 최근 들어 고수익이 보장되는 특수작물로 알려지면서 시설농가 사이에서도 관심이 높은 작물이다. 일본으로 약 80% 정도는 수출을 합니다. 조윤재 씨는 지난 2009년 2,000평 남짓한 파프리카 온실에 원격 제어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계가 자동적으로 온도 조절을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작물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자연스럽게 성장이 되고 해서 수확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여기 볼펜처럼 사인펜처럼 달려있는 저게 CO2 센서입니다. 센서가 컴퓨터 모니터로 감지량을 보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CO2가 들어가는 선입니다. 이 호수인데 이렇게 쭉 해서 이게 그러니까 2.5m마다 있는데 구멍이 작은 가는 구멍이 있어요. 1m마다 구멍이 하나씩 있습니다. 파프리카는 최첨단화된 원격 제어 시스템이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작목. 심지어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 양까지 센서가 체크해 필요할 때마다 알맞은 양을 공급한다. 이게 양액이 나오는 겁니다. 이 핀 하나에 광량 90줄이 되면은 양액이 90cc씩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양액이라는 게 뭐예요? 양액은 한마디로 그 영양제, 비료입니다. 예, 비료하고 미량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영양제죠. 식물의 영양제죠. 시설 작물의 성패를 좌우하는 양액은 집집마다 지하수의 수질에 따라 다르게 배합된다. 이 양액의 배합도 컴퓨터에 비율을 입력해 놓으면 기계가 자동으로 알아서 배합해 적절한 양을 공급한다. 이거는 이제 양액 처방전입니다. 양액 처방전. 이 수질을 검사해서 그 수질에 따라서 양액을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온실 내부의 환경은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이 모든 것은 컴퓨터로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다. 옛날에는 농업은 정말 이런 첨단 시스템으로 접목해서 살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정말 뭐 어느 산업 못지않게 이 첨단 산업으로 우리 첨단 기능을 갖다가 접목해서 살다가 보니까 정말 자부심도 생기고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있어요. 원격 제어, 자동 제어 시스템은 농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대표 청정바다 제주. 제주 어시장에서는 수입산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해산물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양식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중 대표 어종이 넙치다. 제주도 양식이에요, 이거 광어가. 제주도 양식 넙치를 알아줍니다. 제주에 있는 넙치 양식장은 300여 개. 그중 한 양식장을 찾았다. 넙치는 해수 온도와 용존 산소량에 민감해
양식하기가 까다로운 어종. 한 마리가 폐사하면 집단 폐사하기 쉽기 때문에 어장 관리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신선한 바닷물 공급. 바다에서 이제 그릇 써가지고 이제 저 탱크 이제 고가 탱크에서 이제 모터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거죠. 청정 제주 앞바다에서 해수를 바로 끌어다 쓰는 만큼 수질은 어디 너나도 손색이 없다. 게다가 최근에는 친환경 양식이 대세. 김원일 씨는 이를 위해 최근 약품 투여량을 최소화하고도 문제없이 매출을 올리고 있다. 매출이 얼마 정도 돼요? 매출은 지금 뭐 한 3억 정도. 최근 3년 사이 매출이 30% 정도 늘었다는 김원일 씨. 폐사율도 약물 사용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한다. 그 비법이 뭔가 물었더니 수족관 한쪽에 무언가를 유심히 본다. 지금 용존 산소가 지금 우리가 9.14 이 정도 되니까 이제 밥을 주기 전에 9.14면 밥 주고 나면 용존 산소 아까 부족하니까 한 6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어요. 수족관 안쪽에 설치된 것은 수족관 안의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일종의 알림판. 해수의 온도나 용전 산소량을 알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센서 때문이다. 몇 센서예요? 정확한 수치를 알려주는 덕분에 산소량이 알맞은지 수온이 적당한지 제때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걸 매일 아침 밥 주고 나서 매일 닦아줘요. 닦아주고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정보는 사무실의 모니터나 집의 컴퓨터로도 확인할 수 있다. 모니터에는 현재 수족관 상태뿐만 아니라 사료 투입 정보, 생육 상황, 개체수 등 양식장의 모든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뜬다. 예전에는 매일 손으로 기록해했던 기록지도 컴퓨터에 저장해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름하여 이 수산양식 시스템이다. 조금 더 과학적으로 고기를 키울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그 실수를 안 하는 거죠. 과거에 그 실수했던 것을 현재는 실수하지를 않죠. 그 IT 발전이 됨으로써 생산량을 증대하는데 그 많이 도움이 되죠, 이게. 한 수조에 개체수가 많은지 적은지 어느 수조에 몇 마리를 출하해야 하는지까지 알려주는 똑똑한 시스템. 이렇게 키워진 넙치는 생육 환경에 맞춰진 수조차에 실려 팔려나간다. 생산부터 출하까지 스마트한 시스템 덕분에 생산성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것이다. 현재 시설 원예, 축산, 양식장 등에서 IT 기술이 실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남 파프리카 시설 원예 농장의 경우에는 관리 비용, 관리 시간이 연간 90% 이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제주 넙치 양식장의 경우에도 항생제 투여량이 연간 60% 이상 줄고 폐사율도 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출하되는 넙치는 일본 수출은 물론 제주 도내에서도 없어서 못 팔 만큼 인기가 좋다. 어민은 걱정 없이 키워서 좋은 값에 팔 수 있으니 좋고 손님은 싱싱하고 믿을 수 있는 생선을 먹을 수 있어서 좋고 양식장과 IT가 만나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영주시 사과발전 연구회 회원들이 모였다. 저희들만 맨날 하다가 또 딴 데는 그런 게 뭐 어떻게 되는지 또 구경도 하고 견학도 하고 그러려고 출발하려 합니다. 예전 같으면 농한기로 불렸을 11월. 하지만 요즘 농민들은 농한기가 따로 없다.
더 나은 내년 농사를 위해 열심히 보고 듣고 공부한다. 와, 쳐다봤어요. 그래 내가 픽업을. 지금 UIT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첫째가 물부터. 요즘 농민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앞선 기술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것. 오늘도 그 방법을 찾기 위해 견학에 나섰다. 물이 10톤짜리를 계속 보려는 물 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한 개 가지고 해놨는데 지금 사과 농가 농민들이 찾은 곳은 경상남도 함안. 바로 조윤재 씨의 파프리카 농장이다. 예, 반갑습니다. 조현재입니다. 아, 예, 김영하입니다. 영주. 예, 멀리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IC 쪽으로 나가야 돼요. 파프리카 농장을 찾은 이유는 파프리카가 원격 제어 시스템을 가장 잘 활용하는 작목이기 때문이다. 예. CO2 감지 센서가 이겁니다. 이제 저를 읽어주면 이제 그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날씨에 좌지우지되는 과수원 농사와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온실 농사는 조건이 다르지만 첨단 기술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바로 여기가 그 온습도 시스템 센서가 들어있는 통입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사과 농사에도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최적의 환경 속에서 키워낸 파프리카의 맛은 어떨지 궁금할 쯤 조윤재 씨 아내가 맛이나 보라며 파프리카를 내온다. 요 하나 드셔보셔. 앉아가지고. 우리 아마 와이프가 금방 잘라놨고 갔는데. 아, 맛있네. 노란기 맛이 있을 때도 있고 노란기 맛이 있을 때도 있고 그래요. 아니,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수익이다. 지금 이게 2,000평이라 그러는데 2,000평이면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수확은 얼마나 되시는지. 연봉 수확. 이런 건 좀 말하기 좀. 아, 그게 예. 전년도 그러니까 수출한 양이 4억 2,500만 원. 4억 2,500만 원? 예. 이제 내수에 뭐 약 한 3천만 원 정도. 그러면 다 제한 수입이 연간이 2억 원 되시겠네? 뭐 그런 셈이죠. 파프리카 농사 지어야 되겠네. 이렇게 되게 잘 돼 있어요. 이산화탄소 양까지 자동 제어된다니 관련 설비가 얼마나 대단할지도 관심거리다. 이게 이제 바깥에 제어하는 시스템이고요. 열어보시면 저쪽 닫아야 돼. 아,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봐. 우리하고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 자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몇 가지 안 되는데 규모도 제어 내용도 원격 제어가 걸음마 단계인 사과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앞서 있다. 이제 완전 이 컴퓨터로 이제 제어해주는 이제 시스템들입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이쪽에서 이제 제어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겁니다. 우리 거에 우리가 반만 하죠. 반이면 사이. 우리는 3분의 1. 회장님 건 더 작을 수 있어요. 거기는 좀. 우리가 있어가지고 비정기. 네. 천창 열림 이제 이런 거. 농사꾼이 방에 앉아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창문도 열고 닫다니 참 좋은 세상이다. 이제 만약에 대구에 사장님 집에 놀러 갔다. 그럼 내가 하우스에 지금 궁금한데 오늘 문이 천장이 열리는가 안 열리는가. 또 그 물이 양액이 잘 들어가고 있는가 안 있는가 이걸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나오네. 예. 농작물 자체나 이 또 운영 시스템 자체는 저희보다 한 수 위 같아요. 열의 8개는 일본에 수출하는 품목답게 선별하고 포장하는 것도 웬만한 규모의 공장 수준이다. 이제 화장비하고 이런 비들은 여기서 이제 몇 프로 이런 작업 과정도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다. 바이어들 하는데 갈 수 있는 실내에서 그 기계가 작동이 돼서 그런지 조금 정밀하고요. 굉장히 세분화가 돼 있고 좀 규모도 방대하고요. 우리 사과 쪽은 아직 처음 이렇게 UIT 사업이 이제 처음 단계다 보니까 아직 조금 미흡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 사과에도 나가야 할 방향이 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사과원도 이제 그 실내 온실 제어처럼 전자동화 되는 그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만큼 농사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는다. 그 변화에 발맞춰야 뒤처지지 않는 농군이 될 수 있다. 이것이 21세기형 농군이다. 담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감사합니다.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며 맹추위가 강타하고 있는 요즘, 봄이 한창인 이곳 딸기 재배 하우스다. 요즘 딸기 재배는 물 주는 방식까지도 최첨단이다. 이게 이제 여기 일명 스프링클러다 하는데, 이거 그 전에 이제 점적이 안 있을 때는 이걸로 물을 주고, 지금은 스프링클러보다 이제 작물에서 물을 맞으면 병이 많이 달리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이제 타이푼이라는 점적으로서 한 방울 한 방울 방울방울 떨어져 가지고 작물이 필요한 물량만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이건 안 쓰고 이걸로 다 되고 있죠. 이제. 지금 이제 이러한 것으로 인위적으로 달아가면서 뭐 방지 같은 걸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기계로 해서 컴퓨터로 해서 여기에서 분무가 아주 안개 분무를 해가지고 고르게 이제 작물에 뿌려지는 시스템이죠 지금 이제. 최용두 씨는 올봄 딸기하우스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덕분에 관리도 한결 수월해졌고 과학적인 환경 제어로 인건비나 난방비가 줄어 수익도 늘었다. 수입률 한 15%에서 한 20% 정도는 어떤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용두 씨네뿐만이 아니다. 근처 딸기 농장 20여 곳이 함께 시스템 설치에 동참했고 한 발 더 나아가 유통까지 IT에 접목시켰다. 딸기의 특성상 여느 작목보다 신선도가 중요한 만큼 빠르고 정확한 유통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저희 같은 경우는 농가에 예를 들어서 그 수매를 할 때 RFID 코드를 활용해서 어느 농가가 얼마만큼의 수매를 하는지를 바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농가에서 집화장으로 출하하기 전에 박스에 칩을 붙인다. 칩에는 RFID 코드가 입력되어 있다. 칩을 붙인 딸기는 담양의 딸기 공동 집화장으로 보내진다. 칩을 붙인 박스가 도착하면 딸기 박스가 입구를 통과하는 순간 딸기에 관한 모든 정보가 뜬다. 오늘 들어오신 분이 그 박영환 농가분이시고요. 지금 상태로서는 서량, 그 다음에 서량이고요. 원물로 들어와서 오늘 당도 브릭스 11브릭스, 그 다음에 중량은 2kg짜리가 들어왔고요. 12박스 지금 입고됐습니다. 재배 농가와 품종, 당도와 중량, 오늘 들어온 물량에 지금까지 입고된 총 물량이 얼마인지까지 칩 하나로 인식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된다. 근처에 함께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모두 참여한다면 입고와 유통 과정이 한결 빨라질 것이다. 여기에 QR코드까지 준비했다. QR코드라고 해갖고요. 이게 소비자한테 넘어갔을 때 소비자가 그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이나 휴대폰 같은 거로 바로 농가의 생산 이력 정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다가 저희가 도입한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재배한 딸기인지 궁금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로 보면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통일사, 도매시장, 위탁상 다수는 확보했어요.
예, 밑에는 이제 담양군에서는 딸기를 지역 특성화 작물로 키우기 위해 재배부터 유통까지 모든 단계에 IT를 접목하려고 연구 중이다. 기존의 한 그런 주먹구식 이런 농법보다는 이런 첨단 농법으로 가는 게 농가 소득이라든가 그런 지위 향상이라든가를 높일 수 있는데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좀 더 나은 품종 개발을 위해 산학협력 클러스터도 구성했다. 지난 3년 동안의 연구 끝에 최근 얻은 성과는 딸기 재배에 가장 효과가 좋은 보조 광원을 찾은 것이다. 물론 이 광원도 원격 제어로 관리할 수 있다. 저희가 올해로 그 3년간 그 보조광원에 대한 실험을 하였는데요. 이 보조광원은 그 고압 나트륨 등 광합성 촉진 형광 등 LED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그 고압 나트륨 등은 식물체의 영양 생장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보였고, 그 LED 등은 딸기 생직 생장을 촉진시켜 딸기 수확량을 늘리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농가들이 이 LED 등을 사용하면은 그 딸기 수확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현재 담양의 딸기 농가는 130여 곳. 이곳 모두 원격 제어 시스템과 LED를 이용해 딸기를 키우고 IT와 접목된 유통 시스템까지 갖춘다면 지역 경제 발전에도 한몫하게 될 것이다. 목요일 저녁, 조윤재 씨가 진주시까지 나왔다. 오늘은 농업 마이스터대학 강의가 있는 날이다. 조윤재 씨는 올해 이 대학에 등록했다. 아무래도 그 농장에 IT 그 시스템을 접목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좀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 학교에 나와서 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학교에 나오게 됐습니다. 원격 제어 시스템으로 편하게 농사짓고 수익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남는 시간에 공부해 더 좋은 품질의 파프리카를 생산하게 되니 그야말로 선순환인 셈이다. 하시는 분만이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농사를 한 작물에 뭐 20년, 30년 지어도 기본 원리를 잘 모르고 농사 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가령적인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했던 그런 것도 첨단 네덜란드라든지 선진 농업의 그런 농사 기법을 도입하면서 우리나라 또 고유의 농법과 결합해서 진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농장 경영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지금부터 거기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농장 경영 어떨까? 알루미늄 스크린.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껏 미래에 투자하는 농군. 당연히 꿈도 크다. 꿈은 뭐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보다 좀 더 좋은 농산물을 그 생산해서 국제 경쟁력을 키우면은 뭐 해도 충분히 수출되고 또 농가 소득도 향상되고 하니까 뭐 더 많은 좀 더 농장을 넓혀서 수익을 좀 더 내고 싶죠. 뭐. 농업인들이 IT를 활용을 함으로써 좀 더 나은 품질의 농산물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것이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이 생산의 현장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여가 생활을 즐길 수도 있고 생산 관리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측면, 예컨대 마케팅 활동이라거나 소비자들과 직접 만난다거나 하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전반적인 우리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하기 편하고 돈 많이 버는 일이라면 자식에게도 대물림할 만하다. 이필양, 이수영 부자가 한 예다. 농사법이 이제 전문화되고 선진화되면서 기술이 좋아지고 이제 그러니까 한 번쯤 해도 좋은 그리고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과 비슷한 이미지의 이제 농법이 그러니까 농업도 그렇게 되어 간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수영 씨는 아버지의 권유에 얼마 전 귀농을 선택했다. 파프리카 재배라면 최첨단 IT 시스템의 고수익까지 굳이 도시를 고집할 이유가 없어서였다. 귀농하고 난 지금 만족도도 높다. 사실 농사가 뭐 직업 보면 어떻게 보면 좋은 직업 아닙니까? 남인데 눈치 안 받고 출퇴근 시간 없고 정년퇴직 없고 농사 승진구 와도 이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만큼 그런 경쟁력이 있는 이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사들. 이수영 씨는 농군이야말로 해볼 만한 직업이라고 말한다. 한때 소파라 도시로 자식들을 내보내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세상이 달라졌다. 농정원에서 2010년부터 15개소의 IT 융합 시범 모델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50개소의 농어과와 경영체에 이를 확대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IT 융합 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를 분석해서 또 농장 경영에 컨설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농장 관리가 되게 되면 작업의 편리성뿐 아니라 여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농민들의 삶이 훨씬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농업이 그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도 IT 기술의 도입이 무엇보다 더 필요하고요. 또 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농업을 만들기 위해서도 IT 기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농사는 과학이다. 21세기 농업은 미래 산업이다. 좀 더 편리한 농사, 돈 많이 버는 농사, 내일이 더 나은 농사. 바로 농업이 IT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다.